뉴욕 증시는 1%에서 2% 넘게 급등했습니다. 바로 비둘기파적인 FOMC 때문이었는데요.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금리 인상에 대해 인내심을 갖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기술주와 재량 소비재 섹터가 가장 많이 상승하며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근거가 다소 약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낮은 인플레이션을 지적하며 향후 정책 조정에 앞서 경기 전망에 인내심을 갖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준이 지표 의존적에서 시장 의존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사태 우려와 주간 원유 재고가 예상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나서 국제유가가 1.7% 상승했습니다. 배럴당 54달러 23센트로 11월 말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베네수엘라 사태로 공급 차질 우려 그리고 원유 재고량이 영향을 끼쳤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경제학자 50명을 서베이한 결과 미국 경제 성장이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해 1분기 경우 1.8%의 성장을 예상했고 상반기는 2.3% 성장률을 예측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과 유럽의 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 감소를 지적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시황의 원조 머니투데이 글로벌 랩 생방송으로 시청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가 FOMC 특집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방송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 나오는 전화번호 혹은 인터넷에서 머니투데이 글로벌 랩을 검색을 하셔도 다양하고 유익한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고요. 또 문자로 주시면 저희 베테랑 전문가들이 항시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문자도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FOMC가 매우 비둘기파적으로 나오면서 증시가 1%에서 2% 아주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강한 시그널이 나와서 증시가 이렇게 환호를 했는지 투자자들이 이렇게 환영의 입장을 내비쳤는지 잠시 후 1시간 동안 자세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증시는 1%에서 2%가량 급등했습니다. 다우와 S&P 500은 1%대 그리고 오늘 기술 섹터가 많이 오르면서 나스닥 지수가 2% 넘게 올랐습니다. 장 마감 후에 지금 실적들이 또 쏟아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7% 넘게 오르고 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순이익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하고 있다는 점도 좀 참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증시가 오르면서 급등한 종목들도 있었는데요. 오늘 특징주 3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100% 넘게 오른 코 다이어그노스틱입니다. 코드명은 CODX인데요. 분자 진단 기술의 개발, 제조, 그리고 상업화하는 회사입니다. 오늘 상승 이유는요. 최근 우선주 매각과 전환을 통해서 회사의 부채를 모조리 청산했다. 이러는 재무 개선 소식이 나오면서 101%가량 급등하는 모습, 2달러 24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어쩌면 남성들에게 친숙할 수 있는 얼라이언스 MMA입니다. 그 MMA가 종합격투기 MMA 맞고요. MMA라는 이름 하에 MMA 프로모션 사업을 운영하는 스포츠 미디어사입니다. 프로모션, 홍보해서 홍보하고 티켓 팔고 그리고 선수 관리하면서 수익을 내는 회사고요. 오늘 상승 이유는요. 건강관리 기본 비즈니스 응용 프로그램 솔루션을 제공하는 SC웍스를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런 M&A 소식의 62%네요. 62%가량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원 호라이즌 그룹 48%가량 급등했는데요. 특허받은 음성 프로토콜 서비스, 즉 카카오톡으로 치면 보이스톡 같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인데요. 오늘 상승 이유는 대주주가 TV 플랫폼의 프로그램 제작 그리고 배포하도록 선정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나오면서 오늘 48%가량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MSCI 한국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2,200선을 넘었습니다. 외국인들이 3천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최근 외국인들의 순매수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MSCI 한국 지수가 오늘도 3% 넘게 오르면서 뉴욕 증시 상승세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65달러 16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FTSE 지수인데요. 3.1% MSCI 한국 지수보다 조금 더 상승폭이 컸습니다. 22달러 63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시황 마감 상황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로 연결합니다.
네, 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 마감한 미국 주식시장과 같은 경우는 한 달여 만에 최고의 하루를 보내면서 오늘 새벽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1에서 2% 상승이었는데요. 실적에 관한 안도감이 절반, 그리고 나머지는 FOMC에 대한 환호,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종가와 함께 이슈들 지금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보시는 것처럼 다우가 400포인트 넘게 뛰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2.2%, S&P 500 지수도 1.5% 기분 좋은 상승세였습니다. 사실 미국 3대 지수는 어제 상승으로 1% 전후의 오름세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애플 실적에 대한 안도감, AMD 그리고 보잉까지 실적이 좋으면서 시장에 대한 안도감이 더욱더 커졌기 때문인데요. 자, 그러나 여기서 상승폭을 더욱더 키우지는 못했습니다. 바로 FOMC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깐 FOMC에 대한 이야기하기 전에 실적에 대한 이야기 살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간외 거래에서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 기업들이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간외 거래에서 7%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주당 순이익과 매출 시장 모두 예상을 뛰어넘었고요. 반면에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경우는 매출이 시장 예상보다 조금 부진하게 나왔고, 그리고 테슬라 역시 시장을 실망시켰기 때문에 현재 아래쪽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진 않지만 개별적으로 움직임 다르다는 점. 그러나 특히 IT주에 대한 시장의 매수세는 시간외 거래에서도 현재 강하게 몰리고 있다는 점 참고로 일단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다시 오후장으로 넘어가서 이야기 이어가 볼까요? 핵심은 FOMC였습니다. 일단 성명서가 나온 직후 시장은 안도하면서 상승폭을 유지했습니다. 기준금리 동결 결정이 나왔고요. 성명서에 인내심이라는 문구가 삽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더욱더 상승폭이 확대됐고요. 다우는 거의 500포인트 정도까지 상승폭을 확대시켰습니다. 말 그대로 성명서에 적힌 글, 그리고 파월 의장의 입에서 나온 내용 모두 시장을 만족시킨 비둘기파적인 하루였다. 이렇게 오늘 미국 주식시장을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호재에 호재가 넣어진, 그래서 오늘 상당히 강한 흐름이 연출됐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FOMC에 대한 분석은 잠시 후에 함께 하시도록 하고요. 일단 정규작에서의 미국 보셨고 유럽으로 넘어가서 상황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주식시장은 FOMC가 발표되기 전에 2시간 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야 이 결과를 반영하게 되는데요. 경계감 속에 정규장은 마감이 됐습니다. 독일 증시가 0.33%, 프랑스와 영국 증시 상승으로 거래 마감이 됐는데요. 내부적으로 프랑스 내부에서는 기업들의 실적 호조가 상당히 눈에 띄는 흐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루이비통의 실적 호전 소식에 7% 넘게 뛰었다는 부분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브렉시트 관련한 혼란 이어지고 있지만 영국 증시는 이번 주 흐름 상당히 좋습니다. 또 한 번 1% 이상 오르면서 오늘 새벽 거래 마감 지었습니다. 아시아로 가보죠. 경계감이 큰 하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시장 역시 큰 움직임은 보이지 못했는데요. 일본 니케이 지수 0.51% 하락으로 거래 마감을 지었고, 중화권 증시 혼조세였는데 일단은 대만 가권 지수가 오후장에 그나마 플러스로 올라섰다는 점을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와 같은 경우는 0.72% 내렸습니다. 아무래도 그 내부에서 실적에 대한 우려감 계속해서 안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계속해서 중국 정부 측에서 부양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 그리고 앞으로 더 큰 게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깔려있기 때문에 하단은 방어되는 모습이었습니다. 2,500선에서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 마감이 됐네요. 환율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외환시장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달러입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이 나오면서 달러와의 가치는 주요 통화 대비 낙폭을 확대했다는 점이 가장 포인트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0.4%, 95달러 선에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유가 보도록 하죠. 유가는 위로 방향성을 같이 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됐었는데요. 92배럴, 그러니까 시장이 예상했던 것과 상당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절반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환호하는 모습 보였고,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리스크 역시 영향을 미쳤습니다. 시세 보시면 1.7% WTI 뛰었고요. 브렌트 역시 동반 오름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철 금속 시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규장은 FOMC 이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상당히 조용한 분위기였는데요. 그러나 전자거래에서 FOMC 반영하면서 더욱더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이 비철금속 시세에서는 참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아마 시황에서 가장 많이 제가 언급드린 단어가 FOMC였을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성명서에 담긴 내용 자세하게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전에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으로 주목받은 종목들 살펴보고 가실까요? 오늘 종목 명민준 앵커와 함께 하시죠.
네, 월가에서 투자 의견 변경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어제 실적이 발표된 애플입니다. 최악은 피했다. 이게 월가의 지금 평가가 좀 엇갈리고 있는데 최악은 피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애플 같은 경우는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올랐고 오늘 장에서도 6%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실적 자체는 예상치에 어느 정도 부합은 하기는 했지만 앞으로 전망 같은 경우는 굳이 따져보자고 했을 때 밝지만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더 나빠질 수 있었는데 미리 벌써 실적 전망치를 9%가량 하향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투자자들이 아예 최악은 피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일단 아시다시피 아이폰 매출이 15%가량 급감을 했고 실적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리 5%에서 9%가량 좀 내려잡았기 때문에 예상치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올랐고요. 아무리 이게 아이폰 매출이 둔화하고 그리고 아이폰 매출에 대해서도 이 스마트폰 사이클이 성장기에 들어섰다. 이제 완숙기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애플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서비스 분야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애플은 서비스 회사가 아니고 IT 하드웨어 회사라는 점 참고를 해보셔야겠고요. 애플이 서비스라고 계속 자랑하는 것은 애플페이, 애플 뮤직, 그리고 아이클라우드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서 성장세가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해도 아이폰의 매출에 상쇄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JP모건에서 비중 확대 투자 의견 제시를 했고요. 목표 주가는 $228, 현재 주가는 $165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베이입니다. 시트그룹에서 매수 의견 밝혔지만 목표 주가는 $42에서 $41로 낮춰 잡았습니다. 현재 주가는 $34 수준이고요. 일단 4분기 성적이 일반적으로 예상치에 어느 정도 부합하기는 하지만 성장세가 좀 둔화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이 배당 개시와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자본 배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가는 오를 수 있지만 성장 측면에서 판단을 할 때 2019년 성장,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예상치에는 좀 못 미칠 것이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매칭 종목으로는 SK텔레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11번가의 모회사 SK텔레콤이 매칭 종목으로 우리나라 매칭 종목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자, 세 번째는 월프로입니다. 목표 주가가 하향됐는데요. 섹터 퍼폼에서 언더퍼폼으로 하향이 됐습니다. 목표 주가는 $111로 현재 주가보다 한참 낮은 수준에 제시가 됐는데요. 일단은 4분기 실적 그리고 금년의 가이던스, 좀 미온적인 가이던스에도 불구하고 10%의 주가 랠리가 있었지만 오늘 또 3% 하락했습니다. 일단 투자 의견을 섹터 퍼폼에서 언더퍼폼으로 낮춰 잡았는데요. 이 어제 같은 랠리가 이 자사주 매입의 영향을 생각하지 않은 채 관세를 비롯한 비용 상승의 추정치가 좀 건전한 수준이다. 이렇게 해당 가이던스가 좀 보수적일 추정이라는 오판에서 비롯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주가에 힘을 보탤 수는 있지만 마켓시어의 불확실성 그리고 회사가 정당화하려는 가격 책정에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좀 보수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매칭 종목으로는 LG전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자, 월가 투자 의견 변경 종목들 세 가지 종목 알아봤습니다.